63세의 나이에 시작한 재혼이 3개월 만에 산산조각 났습니다. 그 짧은 시간 속에서 저는 인생에 잊혀진 진실과 마주하게 되었습니다. 과거에 제가 단 한 가지라도 미리 확인했더라면 더 큰 상처를 피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저는 그 아픔 속에서 잔혹한 현실과 맞서며 삶의 의미를 다시 쓰기 시작했습니다. 노년의 재혼을 단순히 외로움을 달래기 위한 선택으로 치부한다면 더 깊은 고통이 기다립니다. 저 역시 매일 밤 홀로 식탁 앞에 앉아 외로움과 싸우며 성급한 결정을 내렸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그 선택이 준비 부족에서 비롯되었음을 뼈저리게 깨달았습니다. 진정한 준비는 자기 자신을 깊이 들여다보고 현실의 무게를 받아들이는 과정임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제 저는 이 이야기를 통해 같은 길을 걷는 이들에게 작은 희망과 깨달음을 전하고자 합니다. 여러분의 마음에 위로와 힘이 스며들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오늘 제 이야기가 같은 마음으로 고민하시는 분들께 작은 도움이 되길 진심으로 바라는 마음에서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김민재입니다. 올해 63살입니다. 한때 저는 영화 한 장면처럼 모든 것이 완벽했던 인생을 누렸습니다. 40대의 직장에서 눈부신 승진을 이루었고 아이들은 건강하게 자라났으며 사랑하는 아내와 함께 매일을 기쁨으로 채웠습니다. 그러나 8년 전 사랑하는 아내가 뜻밖의 병마에 쓰러지며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 순간부터 제 삶의 빛은 서서히 사라지고 하루하루가 무겁고 길게 느껴졌습니다. 60세에 회사를 떠나고 두 자녀가 각자의 길을 거둔 후 은퇴의 자유로움을 만끽하려 했습니다. 낚시를 즐기고 친구들과 여행을 다니며 새로운 시작을 꿈꾸었지만 외로움은 점점 더 깊어져 갔습니다. 저녁마다 혼자 식탁에 앉아 창밖으로 내리는 빗줄기를 바라볼 때마다 가슴 한켠에 쓸쓸함이 스며들었습니다. 어느 날 은퇴한 직장 동료들과의 저녁 식사 자리에서 한 동료가 새로운 인연의 가능성을 이야기하기 시작했습니다. 그의 따뜻한 격려 속에 나이가 들어도 사랑은 여전히 살아있다는 희망의 불씨가 피어올랐습니다. 최근 제주도에서 새 삶을 시작한 한 친구의 권유로 재혼 상담 모임에 참석하기로 결심했습니다. 처음에는 이 나이에 감히 새로운 사랑을 꿈꾸는 것이 터무니없다는 생각에 머뭇거렸지만 그날 이후 친구의 말이 계속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마침내 용기를 내어 모임에 발을 들이는 순간 제 인생의 한 페이지가 놀랍게도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그곳에서 저는 이수민 씨를 만났고 60세의 그녀는 조용한 지혜와 따스한 미소로 제 마음 깊은 곳을 사로잡았습니다. 모임에서 처음으로 저는 아내를 잃은 뒤의 외로움과 고통, 혼자 남은 시간들의 무게에 대해 솔직하게 털어놓았습니다. 이수민 씨는 조용히 제 이야기를 경청하며 고개를 끄덕이고 따스한 미소로 위로의 마음을 전해 주었습니다. 그녀 역시 홀로라는 외로움의 짐을 견뎌온 만큼 그 공감의 눈빛이 제 마음에 깊은 위안을 안겨주었습니다. 오랜만에 누군가와 진심 어린 대화를 나누는 기쁨에 제 마음은 서서히 치유의 길을 걷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자연스럽게 시간을 함께하게 되었습니다. 매주 토요일이면 강가에 자리한 작은 미술관을 방문하거나 한적한 카페에서 따뜻한 커피와 함께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특히 이수민 씨는 사진 찍는 것을 무척 좋아해서 그 덕분에 저는 평소 지나치던 순간들의 아름다움을 새롭게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햇살이 부드럽게 내리쬐는 강변과 미술관의 고요한 분위기 속에서 나눈 대화는 어느새 우리 사이를 더욱 깊게 만들어 주었습니다. 이수민 씨는 제 이야기를 늘 진심으로 들어주었고 저의 사진 취미에 관한 이야기에도 큰 관심을 보였습니다. 사진 찍으실 때 가장 편안해 보이세요. 표정이 달라지시는 것 같아요. 어느 날 이수민 씨가 부드럽게 말했습니다. 저도 한번 직접 카메라를 잡아보고 싶어요. 사진 찍는 게 어떤 느낌인지 정말 궁금하거든요. 손놀림으로 카메라를 들고 작은 연습을 해보는 그녀의 모습에 제 마음은 따뜻하게 녹아내렸습니다. 이렇게 고요한 풍경을 담아내니 정말 좋네요. 왜 사진 찍는 것을 좋아하시는지 이해가 갑니다. 혼자였을 때는 느끼지 못했던 이 소중한 여유와 감동이 이제는 서로와 나누는 특별한 순간으로 자리 잡아갔습니다. 반년이 지난 후 저는 새로운 시작에 대해 깊이 고민하기 시작했습니다. 나이가 들어 다시 사랑을 시작하는 만큼 두려움도 컸고 서로의 상처를 감싸 안아야 한다는 생각이 많았습니다. 늦가을 붉게 물든 도시의 거리를 걷던 중 저는 조심스레 제 마음을 전했습니다. 이수민 씨, 이제 우리가 서로의 외로움을 함께 나누며 남은 시간을 따뜻하게 채워나가면 어떨까요? 잠시 말없이 서 있던 그녀는 눈가에 맺힌 감동의 눈물을 닦으며 부드럽게 대답했습니다. 네,
김민재 선생님, 저도 함께 걸어가고 싶어요. 혼자가 아닌 둘이서 천천히 인생의 여정을 나누고 싶습니다. 그 진심 어린 대답에 우리 사이에는 서로를 이해하고 지지하는 깊은 약속이 담겼습니다. 새로운 시작 앞에서 우리는 무척 조심스러웠습니다. 자녀들에게 이 소식을 어떻게 전할지 며칠 밤낮을 고민했습니다. 돌아가신 어머니의 빈자리를 누군가가 채운다는 사실에 자녀들이 어떤 반응을 보일지 걱정되었기 때문입니다. 먼저 큰딸에게 전화를 걸어 집으로 와달라고 부탁하며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아빠가 새로운 인연을 만났어요. 너희들의 솔직한 생각이 궁금하구나. 딸은 잠시 침묵하다가 따뜻한 미소로 답했습니다. 아빠가 행복하시길 바래요. 이제는 아빠만의 새로운 인생을 시작하셔야죠. 그 후 아들도 저희의 새로운 시작을 기쁘게 응원해 주었고 이수민 씨의 자녀들도 어머니의 새로운 삶을 진심으로 축복해 주었습니다. 엄마가 이제 혼자가 아니라는 게 정말 다행이에요. 김민재 선생님이라면 서로를 잘 보듬어 주실 것 같아요. 그 한마디에 제 가슴은 따뜻한 감동으로 가득 찼습니다. 우리는 가까운 가족들만 모인 소박한 결혼식을 올렸습니다. 결혼식 날 저는 이수민 씨의 눈을 바라보며 속삭였습니다. 내 인생의 두 번째 기회가 당신과 함께 할 수 있어 정말 감사합니다. 그녀는 환하게 미소 지으며 따뜻하게 답했습니다. 저도 감사합니다. 김민재 선생님. 이렇게 좋은 인연을 만나 함께 걸어갈 수 있어 행복합니다. 하지만 결혼 생활이 시작되자 예상치 못한 어려움들이 서서히 모습을 드러내기 시작했습니다. 결혼 한 달이 지나면서 이수민 씨는 매일 밤 깊은 고민에 빠졌습니다. 잠자리에 들기 전마다 저에 대한 미안함과 어쩔 수 없는 불편함 사이에서 갈등하며 속마음을 감추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한 달째 되는 밤, 더 이상 마음의 짐을 견디지 못한 이수민 씨가 조심스레 다가와 말을 꺼냈습니다. 그녀의 목소리에는 오랜 시간 숨겨온 떨림이 묻어 있었습니다. 민재 씨, 그동안 많이 고민했는데 이제야 용기를 내어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잠시 망설이다가 그녀는 조용히 덧붙였습니다. 사실 몸에서 강한 향이 나는 것 같아요. 그 순간 저는 40년 넘게 살아오면서 들어본 적 없는 고백의 당함과 함께 깊은 충격을 받았습니다. 한 달 동안 숨겨왔던 그녀의 고민이 이렇게 터놓아진 것에 제 마음은 복잡한 감정으로 얼어붙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이수민 씨와 우리의 결혼 생활을 위해 반드시 해결책을 찾아야 한다는 굳은 결심과 함께 일찍 집을 나섰습니다. 여러 병원과 진료실의 문을 두드렸지만 뚜렷한 해답은 쉽게 얻지 못했습니다. 마지막 희망을 안고 찾은 곳은 노인 전문 클리닉이었습니다. 그곳에서 만난 의사 선생님은 제 이야기를 차분히 들어주시며 깊은 이해의 눈빛을 보내셨습니다. 김민재 선생님 많이 힘드셨죠? 그 따뜻한 말 한마디에 그동안 혼자 짊어졌던 무거운 짐이 잠시나마 가벼워지는 듯 했습니다. 의사 선생님은 나이가 들면서 피부가 겪는 자연스러운 변화를 설명해 주셨습니다. 마치 계절이 바뀌듯 우리 몸도 변화하며 젊은 시절에는 느끼지 못했던 특유의 향이 나타날 수 있다고 하셨습니다. 이런 현상은 누구에게나 찾아올 수 있는 자연스러운 과정이라고 덧붙이셨습니다. 잠시 진료실의 고요함이 흘렀고 저는 조심스레 물었습니다. 그럼 이 향기는 평생 지속되는 건가요? 제 질문에 의사 선생님은 밝은 미소를 지으며 따뜻하게 답해 주셨습니다. 좌절하지 마세요. 완전히 없앨 수는 없지만 충분히 관리할 수 있습니다. 몇 가지 방법을 시도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의사 선생님은 항균 성분이 함유된 약용 비누 사용을 권유하시며 하루 2번 미지근한 물로 샤워하고 샤워 후에는 반드시 보습제를 발라 피부를 보호할 것을 조언하셨습니다. 또한 면 소재의 옷을 입어 피부가 숨쉴 수 있도록 하고 가벼운 산책이나 규칙적인 운동으로 신진대사를 촉진하는 것도 도움이 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의사 선생님은 잠시 펜을 멈추고 제 눈을 바라보며 말씀하셨습니다. 마음의 평화가 가장 중요합니다. 부부가 서로 편안한 마음으로 대화를 나누고 이해하려 노력하면 모든 어려움은 점차 풀릴 것입니다. 그 말에 저는 우리의 미래를 위해 다시 한번 마음을 다잡아야겠다는 결심을 하게 되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저는 의사의 조언을 모두 이수민 씨에게 전했습니다. 제 목소리에는 당신이 조금이라도 덜 불편해지길 바라는 간절함이 묻어 있었습니다. 완벽한 해결은 어렵대요. 하지만 최선을 다해 관리해 볼게요. 그날 이후 제 생활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아침과 저녁마다 철저히 샤워를 하고
의사가 처방한 약용 비누와 항균 로션을 꼼꼼히 사용하기 시작했습니다. 옷장에 있는 모든 옷을 면 소재로 바꾸고 매일 이른 아침 공원을 3바퀴씩 걸으며 몸을 단련했습니다. 땀을 흘린 후엔 곧바로 샤워를 하고 여러 종류의 향수를 새로 구입해 시도해 보았습니다. 이수민 씨도 집안 곳곳에 방향제를 놓고 자주 환기를 시키며 나름대로 불편함을 덜어내려 노력했습니다. 김민재 씨, 요즘 많이 좋아진 것 같아요. 당신이 이렇게 노력하는 모습을 보니 제가 더 신경 써야겠어요. 그러나 시간이 지날수록 근본적인 해결은 여전히 어려워 보였습니다. 아무리 제가 노력해도 밤이 되면 체취는 다시 강해졌고 이수민 씨는 편안한 잠을 이루기 힘들어했습니다. 결국 제가 먼저 제안했습니다. 당분간 침실을 따로 쓰는 게 어떨까요? 서로 편하게 지내면서 천천히 해결 방법을 찾아보는 거예요. 처음에는 이런 방식이 나쁘지 않다고 생각했습니다. 각자의 공간이 생기니 오히려 서로에 대한 배려가 깊어지고 일상의 편안함도 찾아온 듯 했습니다. 아침이면 제가 일찍 일어나 준비를 하고 이수민 씨는 그동안 따뜻한 아침 식사를 준비했습니다. 저녁에는 함께 TV를 보다가 각자의 방에서 휴식을 취하는 시간이 늘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흐를수록 우리 사이의 거리는 점점 멀어져 갔습니다. 같은 집에 살면서도 마치 룸메이트처럼 생활하게 되었고 대화는 자연스레 줄어들었습니다. 민재 씨, 오늘은 어떠셨어요? 그냥 그랬어요. 당신은요? 저도 그냥요. 이런 일상적인 대화 속에서 서로의 생활 방식 차이가 점점 더 크게 느껴졌습니다. 저는 새벽 운동 후 조용히 신문을 읽으며 하루를 시작하는 것을 즐겼지만 이수민 씨에게 그 고요한 아침은 때로 외로움으로 다가왔습니다. 민재 씨, 아침부터 이렇게 조용하기만 하니 마치 혼자 있는 기분이 들어요. 음악이라도 틀면 어떨까요? 난 이 시간이 좋아요. 생각을 정리하고 책을 읽을 수 있는 소중한 시간이거든요. 식사 취향도 달랐습니다. 이수민 씨는 다양한 요리를 시도해보고 싶어 했지만 저는 늘 익숙한 한식만을 고집했습니다. 오늘은 파스타를 만들어 볼까요? 제가 새로운 레시피를 찾아왔어요. 아니, 난 그냥 된장찌개가 먹고 싶어요. 이러한 작은 차이들이 하나둘 쌓이면서 서로를 이해하려는 노력에도 불구하고 우리 사이에는 극복하기 어려운 벽이 느껴졌습니다. 결국 결혼한 지 3개월째에 이수민 씨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거실에서 책을 읽던 저는 그녀의 표정을 보며 무슨 이야기가 터질지 예감했습니다. 김민재 씨, 우리 이야기 좀 할까요? 저는 정말 많이 노력했어요. 서로를 이해하려 했었고 생활 습관도 맞추려고 했지만 이제는 제한기가 느껴집니다. 당신의 노력도 충분히 고맙습니다. 하지만 우리 모두 지쳐 있는 것 같아요. 이렇게 서로를 힘들게 하면서까지 함께할 필요가 있을까요? 잠시 침묵이 흐른 후 밤늦도록 이어진 대화 속에서 우리는 처음에 따뜻한 기대와는 다른 진심을 털어놓았습니다. 창밖으로 달빛이 부드럽게 스며들고 거실에 앉은 우리의 모습이 창에 희미하게 비쳤습니다. 우리가 너무 서두른 걸까요? 아니요. 서두른 건 아니었어요. 단지 우리 사이에 너무 큰 차이가 있었던 것 같아요. 젊었다면 그 차이를 좁힐 수 있었겠지만 이 나이에는 서로의 본 모습을 그대로 받아들이기 힘든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저는 진심을 담아 말했습니다. 당신을 처음 만났을 때의 설렘은 아직도 생생해요. 함께했던 산책과 사진 찍으며 보낸 소중한 순간들이 정말 행복했습니다. 하지만 현실의 벽은 우리가 생각한 것보다 훨씬 높았네요. 이수민 씨도 조용히 마음을 열며 말했습니다. 저도 김민재 씨와 함께한 시간들이 너무 소중해요. 특히 이른 새벽에 함께 걸으며 맞이한 일출과 그때 건네주신 따뜻한 커피 한 잔은 평생 잊지 못할 것 같아요. 그러나 이제는 다음날 아침 이수민 씨는 조용히 짐을 싸기 시작했습니다. 3개월 동안 함께 쌓아온 추억이 담긴 짐들을 하나하나 정리할 때마다 마음 한켠에 아쉬움이 밀려왔습니다. 제가 그녀의 짐을 들어주며 현관까지 배웅하는 순간 서로의 눈가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김민재 씨, 정말 고마웠어요. 당신의 진심 어린 노력과 따뜻한 마음은 절대 잊지 않겠습니다. 저도 감사합니다. 당신 덕분에 사랑이 무엇인지 다시 한번 배울 수 있었으니까요. 그렇게 우리는 서로를 향한 마지막 따뜻한 미소를 남기며 각자의 길을 걷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저는 다시 저만의 생활을 찾아가고 있습니다. 매일 아침 일찍 눈을 뜨고 상쾌한 공기를 마시며 산책로를 따라 걸으며 하루를 시작합니다.
한때는 혼란과 후회로 가득 찼던 마음도 이제는 조금씩 치유되어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낚시터에 들러 고요한 물가에서 낚싯대를 들며 자연과 소통하는 시간은 제게 잊지 못할 작은 기쁨을 선사해 줍니다. 지역 노인복지관에서 봉사활동을 하며 이웃들과 웃음을 나누고 새로운 취미로 도예와 사진 찍기에 도전하며 제 삶에 다채로운 색을 더해가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끔씩 마음 한켠에서는 결혼 생활의 실패가 남긴 무거운 진실과 서로에게 준 상처에 대한 미안함이 여전히 저릿하게 느껴지곤 합니다. 여러분, 저처럼 외로움을 견디지 못해 서두르지 마세요. 단순히 누군가와 함께 있고 싶다는 이유만으로 중요한 결정을 내리는 것은 후회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진정한 사랑은 상대방을 바꾸려는 시도가 아니라 있는 그대로의 모습을 받아들이는 데서 시작됩니다. 저는 그때 제 선택이 너무 성급했다는 사실을 뼈저리게 느꼈습니다. 서로의 생활 패턴과 습관, 심지어 식사 시간과 수면 시간까지 충분히 알아보지 않은 채 사랑하니까 맞춰갈 수 있을 거야라는 단순한 생각만으로 모든 것을 해결할 수 있다고 믿었던 것이었죠. 이제 와서 돌이켜보면 그런 준비 없이 시작한 결혼은 결국 우리 모두에게 큰 상처로 남아버렸습니다. 건강 문제에 관해서도 솔직히 이야기하지 않은 것이 아쉬움으로 남습니다. 저의 경우 체취 문제와 같은 사소한 건강상의 변화가 결혼 생활에 얼마나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 미처 인지하지 못했던 것이 후회됩니다. 서로 솔직하게 대화를 나누고 어려운 문제는 함께 해결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건강 문제나 생활 습관에 대해선 처음부터 투명하게 이야기해야 해요. 서로의 차이를 이해하고 받아들이는 과정이 노년의 사랑에서는 더욱 중요합니다. 만약 준비가 부족하다면 오히려 혼자 있는 시간을 통해 자신을 돌아보는 것도 좋은 선택입니다. 물론 두려움 때문에 새로운 시작을 망설이지 마시길 바랍니다. 적절한 준비와 서로에 대한 깊은 이해, 그리고 마음의 여유가 있다면 노년의 사랑은 새로운 삶의 시작이자 가장 따뜻한 순간이 될 수 있습니다. 나이에 상관없이 사랑은 늘 특별하며 여러분의 삶에 새로운 의미를 더해줄 것입니다. 오늘 이 자리를 빌어 여러분께 진심으로 전하고 싶은 말은 서두르지 말고 차분히 상대방의 모든 작은 습관과 생활 패턴까지도 이해해 보시라는 것입니다. 저처럼 늦은 후회가 남지 않도록 충분한 준비와 진심 어린 대화로 서로의 장점을 발견하고 함께 성장해 나가시길 바랍니다. 자신을 믿고 새로운 인연과의 행복한 순간들을 맞이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용기 있는 사랑과 도전을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사랑은 결코 늦지 않으며 언제나 우리에게 또 다른 기회를 선사합니다. 저의 이야기는 이곳 행복 나침반 채널에서 앞으로도 계속해서 들려드릴 예정입니다. 삶의 여정 속에서 만난 다양한 사연들, 기쁨과 슬픔이 어우러진 이야기를 여러분과 함께 나누며 모두가 조금 더 따뜻해지고 서로를 이해하는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고자 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리며 오늘 제 이야기를 꼭 들어주셨으면 하는 소중한 분들에게 공유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긴 이야기 들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여러분 모두에게 사랑과 행복이 가득하기를 기원합니다.